테슬라 주가가 오른 그 이유는 실적 발표 후에 이어진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밝혔고, 그걸 계기로 투자자들이 다시 성장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아디 자동차가 미국에 상륙할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제조업 연맹도 중국 전기차가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업체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멸종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빅테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TSMC의 그 실적 발표에 중요한 그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TSMC 그 웨이저자 대표는 그 실적 발표 후에 행해진 그런 그 컨퍼런스 콜에서 3나노하고 5나노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서 AI 칩 수요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확인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스마트폰 관련 매출은 16%가 줄었고요. 그리고 약 20%로 잡은 그런 금년 파운드리 성장률을 10%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AI를 제외한 그런 자동차, 스마트폰, 그 PC 교체 이런 수요가 정체된 탓입니다. 결국 그 파운드리의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확산되면서 TSMC의 주가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날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AI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의 그 실적 발표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매출과 주당 순이익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이걸 주도한 게 클라우드입니다. 오픈 AI와 그 협업으로 AI를 그 대거 적용한 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의 그 실적 덕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 기록한 거거든요. 자,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그 클라우드 매출이 컨센서스를 넘어섰고, 이 부분의 영업이익이 1년 새에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AI 서비스 시대에 클라우드 시장 장악이 빅테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성장하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인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월 19일에 주가가 10%나 폭락했습니다. 폭락의 가장 큰 이유는 그 ASML의 그 실적 부진, 그 다음에 TSMC가 파운드리의 성장률을 낮춘 것,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하락이 원인이었습니다. 자, TSMC는 실적 발표에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비 20% 성장에서 10% 성장으로 낮췄는데, 이것이 엔비디아 주가 폭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늘 해오던 그 예비 실적 발표를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생략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예비 실적을 그냥 건너뛰었다, 예비 실적 발표를 건너뛰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23%나 그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하락이 엔비디아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엔비디아의 칩으로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안 좋았다는 그런 의미는 기업들이 그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의 발주가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결국 AI 수요가 위축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이제 사람들한테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메타의 그 저커버그가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선도적인 AI 구축으로 수익 창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본 지출을 계속할 것임을 이렇게 암시했습니다. 자, 테슬라도 그 비슷한 맥락으로 그 엔비디아의 그 H백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AI 투자가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계속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4월 19일에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을 하자 월가의 IB들이 지금이 엔비디아의 매수 기회라는 의견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그 중에 에버코어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애플은, 그러니까 애플도 이게 그 AI 이제 애플카를 이제 포기하고 AI에 집중을 하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 AI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M4 칩이 들어간 그런 그 온 디바이스 기기를 출시를 조만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플에서 이제 그 구글의 그 제미나이를 이제 빼고 그 오픈 AI를 탑재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중국 제품에서는 또 바이두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츰차츰 AI 쪽으로 좀 더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애플이 어쨌든 계속 그 시리에서부터 시작해서 AI 쪽에 투자는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그 AI 업체도 인수를 또 했고요.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의 특징 자체가 선도적으로 어떤 분야에 뛰어드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애플은 기다리다가 돈이 된다 싶으면 뛰어드는 그런 그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회사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었고, 기다리다가 이제 요렇게 하면 돈이 되겠다 이런 걸 판단이 서가지고 이제 그 아이폰으로 뛰어들어서 대박을 친 경우인데, 현재 사실 AI가 핫하긴 하지만 AI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고 딱 생각을 하면 뭐 마땅하게 딱 이거다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돈을 벌지만 그거는 칩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니까 애플하고는 다른 경우고요.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의 칩을 사다가 이렇게 그 뭐 투자를 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돈을 많이 창출하느냐, 사실 그거는 지금은 현재 그 수익 모델 창출이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애플도 이런 거를 좀 보다가 결정적으로 요렇게 하면 돈이 되겠다, 아이폰 같이, 그럴 경우에는 회사도 역량도 있고 돈도 많은 회사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사실은 시장을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지켜보시면 나중에 AI 시장이 성숙했을 때는 그때 뛰어들어서 사실은 충분한 과실을 따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번스타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애플을 사라고 하면서 워런 버핏처럼 주가가 쌀 때 사야 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정 부분 저는 공감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가 급등한 걸 보고서 테슬라가 내년에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동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른 그 이유는 실적 발표 후에 이어진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밝혔고, 그걸 계기로 투자자들이 다시 성장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오른 표면적인 이유는 저가 전기차 출시입니다. 그게 이제 모델 2인지 아닌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저가 전기차가 모델 2냐고 물으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계속 저가 전기차라고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지난달에 로이터 통신은 그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인 그 모델 2의 출시 계획을 폐기하고 로보택시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실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그 투자 전문가들이 만약에 이 뉴스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그 머스크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머스크를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도가 나온 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컨콜에서 머스크는 2025년 말에 그 예상했던 저가 전기차의 출시를 앞당기겠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생산 라인은 필요 없고 기존 라인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 그 투자가 더 이상 필요 없이 그냥 기존 라인에서 생산하니까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대 300만 대의 저가 전기차 양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테슬라의 그 저가 전기차가 그 중국의 저가 전기차에 비해서 그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산업은 그 치킨 게임에 들어간 상태인데 최근에는 사실 그 중국 업체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건 그 미국 자동차 관계자들의 그 말이 그럼 좀 약간 과격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현재 글로벌 1위의 그 전기차 회사는 비아디입니다. 비아디가 그 미국 진출을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 자동차 연합은 그 비아디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전기차를 그 수출하는 것을 그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아디 자동차가 미국에 상륙할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한 그 비아디의 우회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제조업 연맹도 중국 전기차가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업체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멸종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제조 지역과 관계없이 중국 회사가 만드는 전기차는 무조건 관세를 1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기가 당선되면 생산지에 관계없이 중국의 그 자동차 메이커가 생산하는 전기차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디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에도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현재는 그렇게 이와 같이 관세라든가 IRA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중국 자동차 산업의 그 미국 진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억제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영원히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다른 나라에서 중국 자동차의 약진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고요. 중국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수출은 그 독일과 일본을 넘어서서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20%가 수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 자동차라고 무시했다가 그 품질하고 가격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독일의 그 폭스바겐 CEO가 지금 지붕이 불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사실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중국 자동차 기업이 그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 중에서 9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그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아무리 저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저는 전기차만 가지고는 테슬라 주가가 현재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그 로보택시를 사이버 캡이라고 부르면서 8월에 그 사이버 캡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그 사이버 캡이 에어비앤비하고 우버를 결합한 모델로 테슬라가 직접 이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FSD의 그 라이센스 판매를 위해서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지금 협상 중이고, 그리고 그 로봇이죠. 옵티머스를 금년 말에 이 테슬라 공장에 배치해서 유용한 업무를 하게 한 다음에 내년 말부터는 외부에 판매를 할 것이라고. 옵티머스가 사실상 거의 완성 단계다. 내년 말이면 그래서 판매를 할 수준이 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부분은 중국 업체하고 이렇게 치킨 게임이 심해져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로봇에서는 테슬라가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1등 회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투자자들에게 이런 꿈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다시 투자자들이 미래의 그 성장에 대한 이게 그 희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게 됐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며칠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때문에 테슬라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테슬라 투자를 권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로봇, AI 관련주로 테슬라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테슬라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4월 중에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뭐 1억 달러치나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니까 뭐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의 그 저가형 전기차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과는 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그 2차 전지주가 일제히 상승한 것에는 큰 의미는 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가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저가형 배터리가 될 거고 이건 그 우리나라 회사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면 저는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하려 그러면 지금은 전고체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 SDI하고 삼성 SDI의 밸류 체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그 이미 그 전고체 배터리의 그 파일럿 라인 구축하고 샘플 생산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 현대차증권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삼성 SDI의 그 특성에 대해서 전고체 배터리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삼성 SDI는
아지로다이트 구조의 그 황화물의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하고 그 삼성종합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석출형 리튬 응급을 활용해서 그 전고체 전지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지로다이트는 광물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그 논문에 따르면 응극에는 동박이 아닌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고 전해질은 그 미찌 마이닝 앤 스멜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는 이건 또 다른 포인트인데 삼성 SDI가 응극제로 동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되면 동박의 사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이제 투자를 하는데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전고체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LGPS 구조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하고 흑연 응극 중심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LGPS는 리튬 슈퍼 이온 컨덕터라고 하는 건데 그 도쿄 공대의 그 카노 교수라는 분에 의해서 개발된 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입니다. 이 물질은 그 높은 이온 전도자하고 그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의 그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응극제로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는데 도요타는 흑연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응극 소재 사용의 차이는 결국 에너지 밀도하고 성능 차이로 이어질 것이고 그 리튬 메탈 응극을 사용하는 삼성 SDI 전고체 전지가 성능 면에서 도요타 전지를 앞설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삼성 SDI가 그 전고체 관련 대당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그리고 관련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제 생각이고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전히 AI 관련주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 전력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라늄 관련 뭐 ETF가 됐건 회사가 됐건 여기 한 20%, 원자력 관련해 20%, 그리고 이제 MPU 관련해 한 10% 이렇게 하면 이제 AI 섹터에 총 50%를 투자하는 셈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격이 오르나 떨어지나 관계없이 2017년 이후로 항상 비트코인은 제 포트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이 최근에 더 조정을 받네 이런 거 관계없이 비트코인도 한 20% 정도 보유를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한 30% 정도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 진펜트라가 중요한데 보험사하고 계약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형 제약바이오를 좀 몇 개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소형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항상 주식 투자를 이래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낙관적인 성격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장이 좋아질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